자, 오투통합과학 페이지 156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야. 그지? 그러면 이 흐름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세포의 핵에서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또 유전 물질을 만드는지, 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아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그지? 유전 파트를 할 때 이제 염색체 이런 걸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좀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3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3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뭔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 뭔지. 자, 우선은,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치, 핵 속에 있는, 이제, 염색체라는 부분이 있어. 그치, 염색체. 이 염색체 안에, 많은 유전 정보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염색체나 이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냐면 DNA 플러스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면 DNA 플러스 단백질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염색체를 풀어 헤친 요 실 모양의 요 가닥들 있잖아, 그지? 이 아이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냐면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염색사가 다시 거꾸로 응축이 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됩니까?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알갱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단백질 8개를 DNA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DNA가 자 2.5회 감고 있는 자 이 기본 알갱이가 있어, 그지? 이 알갱이. 자, 그래서 요 기본 알갱이의 이름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염색사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라는 놈이야. 그렇지? 뉴클레오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는 게 나와요. 유전자야. 유전자는 어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어떤 특정 부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DNA를 알고 있잖아, 그지? DNA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모양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중 나선 구조에 이 안에 이제 염기들이 유전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 DNA의 어떤 특정 부위들 있잖아, 그지? 특정 부위가 이게 유전자야, 그지? DNA의 특정 부위 유전자. 또 다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 맞습니까? 그래서 DNA라는 그림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때 특정한 어떤 부위들이야, 그지? 부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유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염색체에 엄청나게 많이 DNA가 이렇게 말려 있을 거 아니야. 쫙쫙쫙 있으면 이런 가닥가닥에 어떤 특정 부위들의, 그지? 부위들의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얘들아 몇 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밖에 안 되는데, 맞죠? 자, 사람의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입니까? 46개인데 이 46개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는 엄청 많아. 한 25,00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46개의 염색체에 그치 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유전자에서는 뭐가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돼 있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염기 서열에 저장된 유전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야, 그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유전자,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염기 서열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가 유전자인데, 그러면 염기 서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DNA에 자, 염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됐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DNA 가닥이 풀린 이 한 가닥이 뭐야? 이게 RNA야, 그지?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유해서 유라실이라는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염기들의 어떤 서열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되게 많이 나와, 알겠니?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간단한 부분이니까 일단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핵이 있는 세포에서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이제 핵 속에 있으며, 그치? 아까 DNA 플러스 단백질. 이 덩어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치? 응축된 염색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세포 분열 배웠었잖아, 그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냐면, 핵분열, 어느 시기 때? 전기 때, 그지? 전기 때 어떤 놈이 염색사라는 놈이 응축이 되어서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왜? DNA의 어떤 특정 부위가, 그죠? 특정 부위가 유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DNA 가닥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46가닥이, 염색체가 46개니까 그게 똘똘똘똘 말려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유전 정보들이 고이 숨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지? 요 문장은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잠깐 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진핵세포라는 말과 원핵세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진핵이다, 원핵이다 요런 세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 핵막의, 그지? 핵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핵막이 존재하면 동그라미면 진핵세포고 핵막이 없으면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얘기해서 원핵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핵세포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핵과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핵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지? 핵막이 있으면 진핵세포고
핵막이 없으면 원핵세포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핵세포다, 원핵세포다. 어차피 나중에는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이야. 그지?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 순서가. 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 그지? 그래서 이 단백질이 너무나 하는 역할들이 많아. 그지?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어떤 특정 형질이 발현이 된다. 형질들은 뭐 다양하지. 그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 형질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이 직모냐 껍질이냐,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이냐 검은색이냐 파란색이냐 금색이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귓불이 있냐 없냐, 그럼 등등등등등등. 그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털색 있지. 그치? 털색.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어떤 동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말 같지. 그치? 말 같은 사람인데 말 같은 동물인데, 자 갈색 털을 가진 이런 말로 하기는 좀 작아 보이지. 당나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털색이 갈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보통 털색을 이야기할 때는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좀 검게 만드는 이런 색소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A라는 게 있습니다. 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멜라닌, 그치? 멜라닌, 염색의 그냥 염색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멜라닌 합성요소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요소를 만들고, 그치? 그러면 이 멜라닌에 의해서 털의 색이 어떻게 돼? 좀 진한 색이 나온다는 얘기야. 진한 색이. 그런데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B라는 놈은 적은 양을 만드는 역할을 해. 적은 양. 적은 양. 얘는 많은 양이었었지, 그지? 적은 양을 만들면 적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면 색깔이 어떻게 돼? 진해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요소가 합성되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여기 정체가 나타났네, 그지? 어쩐지 말은 아니더라. 당나귀네. 당나귀의 털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게 되면 합성되는 단백질이 다른 종류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다? 형질.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당나귀의 털색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멜라닌, 멜라닌이, 그지? 많이 있으면 갈색을 띠고, 적게 있으면 흰색을 띠는데, 뭐, 이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유전자 A, B가 있으면, 그지? 뭐, A라는 놈이 많은 양을 만들면, B라는 놈은 적은 양을 만든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단백질을 지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당연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결핍이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그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뭐 유전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병이라는 이 아이는 원인이 뭐냐면 유전자 이상이야, 알겠지?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 병이 유전병인데
꼭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자, 이제 DNA의 염기 서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염기 서열. 그래서 이 염기들을 이제 꼭 알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자, A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염기 이름이 아데닌.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이라고 해도 되고 타이아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U는 유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염기들끼리의 또 모두 기억해야 됩니까? 상보적 결합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었지, 그지? 그러면 이 염기야, 그지? DNA의 이 염기들의 결합하는 짝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A는 뭐하고만 결합합니까? T하고만 결합을 하고 C는 G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선을 왜 얘는 2개, 얘는 3개 했습니까?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염기들을 결합하는 이 결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DNA의 골격을 보면 여기가 인산당 여기다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가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여기에 뭐 아데닌이 있고 그치? 그러면 반대쪽에 어떤 골격에서 또 인산 당 또 여기에는 뭐야? 어떤 T라는 유전 정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쫙쫙쫙 유전 정보가 이 DNA 사이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그치 라인에 뭐 A가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T가 있을 수도 있고 A, C, T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 있잖아, 그지? 이게 서열이야, 그지? 서열. 그래서 DNA의 이런 염기 서열이 어떤 특정한 어떤 단백질에 정해져 있는데 만들 때 그게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백색증. 허옇게 되는 거야, 그지? 알비노증하고 같은 말이고,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래서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되면 얘들이 자기들끼리 막 엉겨 붙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결국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어지러워요. 빈혈이라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염기를 좀 잘 외우세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그치? 다시 한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A는 항상 T하고만 결합합니다. 상보적 결합. C는 G하고만 결합입니다. 이거 외울 때 연상을 해, 그지? 뭐 극장 유명한데 CGV 많잖아, 그지? at CGV에서, 그지? at SCG. 자, 그래서 AT 상보, CG 상보. 그들끼리. A하고 G가 결합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도 한번 따지면, 만약에 얘가 20%가 있으면 얘가 몇 프로 있습니까? 20%야, 그지? 그럼 전체 합이 얼마가 되니? 40%가 되지. 그러면 나머지 이 전체가 몇 프로야? 60%.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얘 30%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앞부분에서 배웠었지, 그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제목을 잘 보면 세포에서 그치?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나는 A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러면 A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줘야지 어디야? 우리가 또 단백질 합성 이것도 기억해놔야지. 세포 내 소기관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친구가 나옵니까? 리보솜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 기억나십니까? 리보솜이라는 요 세포 내 소기관에서 어떤 친구를 단백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핵 안에 이렇게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그러면 이 DNA가 풀어집니다. 자,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자, 이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원래 이렇게 DNA가 DNA 좀 굵게 할까? 자, 여기에 자, 요런 DNA가 있다고 봅시다. DNA가 이렇게 있어. 그치? DNA가 있으면 자, 이 DNA의 어떤 특정 가닥이 이렇게 풀려. 그치? 풀리면서 여기에 뭐야?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이렇게 있고 여기 짝은 A와 뭐가 짝이었어? T, G와 C였고 G와 C였고 C와 G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가닥이 풀리면서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 덩어리는 DNA라는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에서 어떤 아이가 어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제가 돼. 그지? 그래서 요게 복제된 요게 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복제된 요놈은 A와 짝이 뭐야? 짝이 T인데 RNA에서는 T가 없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유라실. 그지? 유라실. 얘가 U. G는 C. G는 C. C는 G. 맞죠? 그래서 요놈 빠져나온 요 가닥이 그지? 가닥이 지금 자 G, C, C, U 있잖아. 그지? 요걸 우리가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 그러면 자, 핵 속에 있던 이 DNA가 풀리면서 RNA를 만들잖아. 그지?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중요한 용어예요. 전사. 그러니까 DNA의 유전 정보가 이런 식으로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자, 장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니? 핵 속에서, 핵 안에서 일어나. 그지? 전사.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전사. 어떤 방식으로? 방금 수민이 얘기했듯이 DNA가 요렇게 두 가닥이 있어. 그지? 두 가닥이 있는데 이 두 가닥이 풀리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그지? 이 선택하는 이 주요 골격을 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형. 요 골격을 주형으로 하는 요 놈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돼? 이게 보라색 라인이 복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가 씩 한 가닥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DNA가 RNA로 되는 이 과정이 이제 뭐야? 전사가 되고요. 전사. 그러면 이게 이제 핵 속에 요 구멍 있잖아. 그지? 요 구멍.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공. 핵 속에 있는 이런 막하게 구멍들이 많아. 요놈을 빠져나와. 그지? 빠져나와서 이 가닥이 어떤 이상하게 생긴 요런 어떤 세포의 소기관이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이 누구야? 리보솜이야. 그지? 그럼 얘들이 이 안을 쑥 지나서 빠져나오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난다? 이 유전 정보에 대한 그치? 염기 서열을 어떻게 한다? 번역을 하는 거야. 그치? 번역을 해서 특정 뭡니까? 특정 단백질을 어떻게 한다? 단백질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 특정한 단백질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리보솜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번역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 번역이라는 친구는요.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합성되는 과정이야. 얘 장소 중요합니다. 세포질에 누구야? 라이보솜. 그지? 선생님이 여기 리보솜이라고 적었는데
뭐 작년까지는 리보솜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올해부터는 라이보솜, 그치?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라이보솜 하면 외워야 될 게 단백질 합성이야, 그치? 단백질 합성.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그래서 자, 가끔 이제 서술형으로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생명 중심의 원리가 무엇이냐? 뭐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가 생명 중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용어를 잠깐 보면 뭐 형질, 그치? 형질은 뭐 눈동자 색, 피부색, 혈액형, 털색, 꽃색, 열매 모양 등과 같이 뭐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얘기하고, 멜라닌, 뭐 동물 조직에 있는 흑갈색의 색소래요. 흑갈색의. 그래서 멜라닌의 양이 많으면 이제 검은색 계열로 되고 적으면 밝은색 계열로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생명 중심의 원리는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자, 생명 중심의 원리가 뭡니까?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야. 생명 중심의 원리란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그치? 유전 정보. 당연히 그러면 이 유전 정보라는 거는 뭐 생명체 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암기할 때, 생명 중심의 원리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 생명 중심의 원리. 자,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읊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DNA, RNA, 단백질 순서야, 그지? 일단은 머릿속에 핵을 그려놓으세요. 핵 안에 DNA가 있어, 그지? 얘가 풀리면서 두 가닥이 있잖아, 그지? 두 가닥 중에 어느 한 가닥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지, 그지? 복제가 일어나는데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복제를 시키고, 이 복제된 가닥이 핵공을 통해서 뿡 빠져나와서 핵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라이보솜을 두두두두둑 통과하면서, 그지? 이 라이보솜이, 그지? 라이보솜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3개씩 한 묶음으로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한 다음에 그리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또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우선은 전사라는 용어와 번역이라는 용어에 포인트를 두세요. 전사, 번역. 알겠죠?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전사, 번역.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전 정보의 저장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부호.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종류야? 4종류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의 요런 표현. 배열 순서야, 그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자, 이제 유전 부호가 나옵니다. 유전 부호는 3개의 염기 조합이야. 3염기 조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3염기 조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트리플렛 코드. 자,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자, 그래서 유전부호는 DNA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연결을 합니다. 3염기 조합 있잖아, 그지? 선생님 3염기 조합이 뭡니까? DNA에서야.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야. 요 말 중요합니다. 연속된, 그지? 연속된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연속된 염기. 3염기 조합, 뭐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DNA가 풀린 RNA잖아, 그지? RNA에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 RNA에서의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돈. 그죠? 코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왜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4종류냐면 우리 아미노산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벌써 3번째 반복하는데 요 아미노산이라는 놈이 있잖아. 그지? 아미노산의 구조가 탄소를 중심으로 이 양쪽에 아미노기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수소, 여기에 COOH 카복실기가 있었고, 그지?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야. 요 R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부분을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했어. 곁사슬. 그래서 이 곁사슬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하는 역할이 아미노산의 뭐를 결정합니까? 종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 20종류야. 맞지? 20종류야. 근데 염기 3개를 하게 되면, 그치? 염기, 예를 들면, 1개를 가지고 몇 종류를 표현할 수 있니?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종류야. 그치? 그러면 염기 2개면, AT, AG, AC,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6종류. 그러면 AG, C, 이 3개를 가지고, 그치? 표현을 하면 64종류를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기 서열을 할 때 연속된 3개의 염기야. 그치?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으면 어떤 염기 서열을 표시할 때 AC 뭐 이런 식으로 AT, CT 뭐 CT 안 되지. 다시. 자, 요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AT 뭐 아니야. 이렇게 하자. A, G, C, T, C, G, C 이렇게 있으면 2개씩 끊어나가봐. 그치? 2개씩. 그러면 얘들이 지정할 수 있는 거는 16개밖에 안 돼. 근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20종류야. 그치? 맞지? 그러면 2개씩 묶으면 안 돼. 어떻게? 3개씩 이런 묶음을 만들면 지금 조합이 4종류의, 그치? 4종류의 염기를, 그치? 이렇게 3개씩 조합을 해야지 64종류가 나와. 아니 16종류면 20개를 다 표현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더 많게 64종류. 지금 남잖아요. 그럼 남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이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왜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치?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쓰는 이유가, 그죠? 결국 조상이 똑같다. 뭐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 전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 거지,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사 번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전사. 자,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그지?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DNA의 이중 나선 중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쪽 가닥을 틀로 하여, 그지? 이 한쪽 가닥의 요 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주형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얘를 주형으로, 그 다음에 DNA 염기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에 이 틀을 복제해서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아까 그림을 떠올리세요.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요 그림, 그지? 요 그림. 자, 그래서 틀이 되는 DNA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결국 RNA가 합성이 된다. 자, 여기에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CG, TGG, TTAT야. 근데 얘는 지금 DNA잖아, 그지? 그러면 CG, GC, TA, GC 상보적 결합, C, GC, TA, TA, AT, TA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얘가 RNA인데 지금 얘가 지금 C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맞지? 그럼 누가 복제가 된 겁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주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얘를 복제한 게 요게 되지, 그지? G하고 C니까, 그지? 그 다음에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GC, CG, A 원래는 T인데 맞지? A하고 T잖아. 근데 RNA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RNA는 T 대신에 뭘 갖는다고 그랬어? 유라실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요런 부분이 포인트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CG, 그지? CG. A 또 뭐야? A, T가 아니고 유라실 이렇게 돼 있고, 그지? T는 그대로 A, T는 A. A도 또 뭐야? A도 유라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RNA는 코돈이라고 얘기했죠. 코돈. 이걸 다시 한번 또 살짝 지워서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얘 세 개가, 그지? 연속된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끼리 연결된 이게 결국 뭐야?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다라는 내용이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게 주형인지도 알아둬야 돼. 그치? 두 가닥 중에서 누구를 복사했는지. 그래서 자, DNA의 이중 나선 중에 한쪽 가닥이 전사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과 상보적입니다. 그래서 RNA의 유전 부호인 코돈은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지면서 총 몇 종류가 나옵니까? 64종류가 나와. 그치? 64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RNA의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자, 구부러지고, 그지? 구부러지고 접혀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의 요 결합 있잖아, 그지?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개념 속성 요거 잠깐 보고 뒤에 끊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요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끊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힘을 내시고요. 자,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동물에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습니다. 맞지?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DNA가 RNA 되는 걸 전사.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을 번역하는 거지. 그지? 전사 번역. 추가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A는 전사, B는 번역이고 코돈은 3개의 염기 조합이고 64종류가 있습니다. 코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코돈은 RNA입니다. 틀렸고요. 생물 종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유전 부호 체계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어?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끊기가 좀 애매해서 요거 마저 설명할게. 그지?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쉽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유전 정보의 전달과 합성. 아까 전사, 번역이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가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그냥 말로만 빨리 갑시다. 여기 전사에 이용된 가닥. 요 가닥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요걸 통해서 어떻게 돼? 여기에 AU잖아. 그지? AU, CG, CG,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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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CG, CG. 그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의 3염기 조합,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코돈표야. 그지? 자, 요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요 찾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표를 보고 지금 뭘 찾는 거야? 여기 UGG잖아. 그지? UGG. 아이고, UGG가 어디에 보입니까? UGG.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축이 U 있고, 그지? U가 있고, UGG 어디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이네. 그지? 그래서 여기 트립토판이라는 요놈을 지정한 거고. 그지? 그 다음 UUU 어디 있습니까? UUU 여기 있네. 그래서 페닐알라닌. 그치? 뭐 넘버링을 좀 해볼까요? 1번 2번 표 보고 그대로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얘가 GGC야. 그치? GGC는 여기에 보이네. 그치? GGC 3번 누구야? 글라이신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걸 해석할 때 내가 연속된 3개의 염기야.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냥 쭉 가는 거야. 3개씩 끊어서 여기 맞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코돈표에서 자, 특정 뭡니까? 코돈이 있습니다. 연결을 이제 시작하는 코돈이 있고 연결을 멈춤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UAA 여기에 UAG 그다음에 UGA 이런 것들은 그냥 끝났다. 그지? 끝난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야. 그지? 염기 서열이 길게 있으면 시작이 있고 끝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보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아이가 나옵니다. 어떤 놈이야? AUG가 나와. 그지? AUG라는 요 코돈은요. 번역을 시작하는 게시 코돈이야. 그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염기 서열이 A, G, G, C, C, T, A, G, G, C
그 다음에 A, U, G, C, A, T, A, U, G. 이렇게 되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을 해석할 때, AUG가 또 보면 AUG, AUG, AUG.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빵 하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3개씩 끊어서 그치? 쭉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서열을 보다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이 보입니까? 요런 친구들이 만약에 나왔어. 그치? 얘들은 이제 끝이야. 그치? 끝나는 부분이구나. 종결 코돈에 대한 내용이야. 뭐 이 정도면 이제 해석이 어렵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이 굉장히 긴 알파벳이 쫙 돼 있으면 얘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과 또 끊어야 되잖아. 어디서 끊어야 될지. 그래서 요 코돈 표를 보고 그지? 그래서 개시 코돈과 그다음에 종결 코돈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시 코돈, 종결 코돈. 너희들 책에는 이게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AUG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조금 적어 놓으세요. 개시 코돈, 종결 코돈. 그지? 여기에서는 연결 멈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연결 멈춤이 이게 뭐야? 종결 코돈이야. 그지? 종결 코돈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UG 요거 있잖아. 그지? 요 부분. 요게 뭐예요? 개시 코돈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만 나오면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자, 보세요. DNA의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A, U, U, U. 그지? 복제된 거. G, C, G, A,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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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2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 가닥의 염기 서열과 그 다음에 자 얘는 왼쪽 첫 번째부터 번역이 된다. 왜 이 말을 써놨어? 개시 코돈 이런 걸 지금 안 넣어놨어. 그지? 그러니까 왼쪽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3개씩 끊어나가는 거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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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이렇게. 그지? 그래서 유유유. 그럼 여기 보면 자 요거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 다른 색으로 찾아볼까요? 자 처음에 유유유야. 그지? 유유유. 유유유유. 그러면 얘 뭐야? 페닐알라닌 보입니까?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CGA. CGA. CGA 여기 보입니까? CGA. 그래서 아르지닌. 그 다음에 GCC, 그지? GCC 요거 보이네, 그지? 알라닌. 그 다음에 CUU, 그지? CUU, CUU 여기 보입니까? 류신. 그래서 이렇게, 그지? 하는 방법 알겠지? 찾아내는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선생님, 이거 코돈표 유유유가 페닐알라닌이고 UUA가 류신이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지, 그지? 절대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병이 발생하는 원리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CTA야, 그죠? 네, GAA야. 그런데 CT가 A로 바뀌어버렸어. 그지? 요 T가 A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 다른 놈을 지정을 하잖아. 그지? 이래서 정상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이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비정상적인 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원리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유전병이 발생하는 까닭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져서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 요 코돈표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설을 하고 요 단어를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